자, 이번 시간 이제 과도 안정도에서 자, 등면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단단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정태 안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자, 과도 안정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정태 안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통 정태 안정도를 먼저 하고 과도 안정도를 넘어가는데 그래서 정태 안정도도 사실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태 안정도 다들 많이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할 것 같아서 뭐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 안정도 같은 친구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자, 정태 안정도로 넘어가야 이 친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과도 안정도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도 안정도 같은 경우에 먼저 등면적법이 있죠. 등면적법이 있다. 그래서 등면적법을 우리 여러 사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등면적법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사례들을 좀 접해보면서 이 친구가 어떤 성질을 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맞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부분만 가지고 등면적법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등면적법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제가 가져왔냐면 자, 고장이 났을 때 차단하지 않는 경우 자, 이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통 책에서 많이들 있는 자, 예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자, 고장이 났을 때 자, 차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제가 또 이제 여러 개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자, 어떠한 고장이 났을 때 자, 차단기로 차단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의 구성은 자, 과연 등면적법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자, 이러한 등면적법이 뭐다라고 보통 책에서 이렇게 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자, 이렇게 글로만 읽으면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떠한 친구인지 감이 안 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그냥 뭐 등면적법이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알아보고 자, 실질적인 내용은 자, 여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등면적법의 예시 주제는 바로 고장이 계속될 때입니다. 고장 계속.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첫 번째. 자, 등면적법이란 무엇일까? 자,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입력이 있고 자, 전기적인 출력이 있는데 자, 이 차이인 동요 방정식은 자,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선형이 아니에요, 선형이.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요거 제가 유도를 해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자,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 자체를 자, 푼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입력, 자, 이 친구 있죠. 그리고 전기적인 출력의 자, 면적에 따른 입출력 차이를 자, 알아보는 것이 바로 등면적법이 됩니다. 그래서 등면적법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에 따른 상차각 변화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상차각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자, 이러한 상차각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파형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얘가 임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제동작용이 강하게 걸리는 건지 아니면 탈조를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시간에 따른 상차각의 변화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정도까지는 파악 가능합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면적법에서 자, 임계각이라고 하면 자, 어떠한 감쇄 혹은 탈조 없이 시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동하는 자, 상차각의 자, 시간에 따른 파형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됩니다. 등면적법에서 얘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한 친구, 덜한 친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제 등면적법의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이러한 자, 개통도가 있습니다. 개통도. 그래서 얘는 지금 발전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무한대 모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모선과 2번 모선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1번 모선과 2번 모선 사이에서 지금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식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장이 나면 자, 우리는 과도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 얘가 이렇게 되죠. 왜? 과도 상태니까. 그리고 V도
변화하게 됩니다. V가 변화한다고요? 무한대 모선에 있는 V 값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쵸? 변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얘랑 얘를 쓰면, 자, 발전기 단자 전압의 이 친구일 거고, 자, 이 친구는 얘일 텐데, 저번에 무한대 모선 설명을 하실 때, 무한대 모선의 전압은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시죠? 좀 틀리게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여기에서 V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고장점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은 자 상착각에 따른 자 분석을 하기 때문에 E나 V의 변화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회로도를 놓고 나서 자 태분항 등가 회로로 자 변환을 시켜서 자 따로 분석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V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고장점에 의해서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서 V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자 태분항 전압의 자 전압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얘는 바뀌지 않아도. 그래서 이 전압이 삼상 단락 고장 같은 경우에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장 후 전기적 출력이 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하지만 삼상 단락 고장이 발생하면 자 어떤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P 값이 제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태분항 전압이 바뀐다라는 거죠. 얘 전압이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중에 자 이러한 친구가 고장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친구는 뭐라고요? 자 삼상 단락시. 그쵸? 자 삼상 단락이 아닌 경우에 VTH는 어떻게 된다? 그때그때 고장에 따라서 자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 태분항 등가 회로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등면적법에서 하는 분석은 이렇게 자 E와 자 V까지 자 고려를 해가면서 하는 분석은 아닙니다. 왜?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고장전 전기적 출력이 이렇게 녹색이라고 하면 자 이 친구가 자 변화를 해서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왔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자 등면적법에 의해서 자 얘가 탈조인지 자 임계적인지 혹은 제동인지 자 판단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에 의해서 자 분석을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빼서 제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까 회로도에서 우리가 고장이 났었죠. 자 고장이 나면 자 유효 전력이 발전기에서 자 무한대 모선으로 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보시면 자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쵸? 자 녹색에 비해서 빨간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앉았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고장 전이죠. 고장 전이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서 운전 중이겠죠. 왜? 기계적 입력과 자 전기적 출력이 자 일치한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내가 기계적으로 자 에너지를 자 100만큼 입력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100만큼 에너지를 준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에너지를 100만큼 쓴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벡터가 지금 유기기전력 벡터고 이 친구는 바로 전압 V 벡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자 뭐랑 연관이 되죠? 회전자랑 연관이 되죠. 회전자. 자 기계. 그쵸? 자 이 친구는 뭡니까? 정기적인 친구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A점에서 자 고장 전에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어떻게 회전을 하죠? 자 동기 속도로 회전하죠. 몇 헤르츠? 60 헤르츠로 자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고장이 발생하면 자 A점에서 B점으로 순식간에 전기적인 출력이 내려앉아 버리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내려앉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이 점에 있을 거니까 요 점에 전기적인 출력이 자 나는 지금 현재 기계적인 입력을 이마만큼 계속 주고 있는데 그쵸? 자 출력이 자 여기밖에 나질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점 B에서 자 요 점이 C지 않습니까? 그래서 B에서 C로 갈 때까지 우리 어떻습니까? 입력값이 출력값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걸 보고 바로 우리는 잉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쵸? 입력보다 출력값이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값이 이마만큼 더 남게 되는 자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요 점이 바로 B점이 될 거고 이 점이 바로 C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 기계적인 입력 에너지 100이 있는데 전기적으로 자 얼마만큼 소모하게 됩니까? 자 80만큼 소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줬는데 80밖에 소모하지 못한다. 자 20이 남죠. 얘는 어디로 갑니까? 자 회전체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회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더 얻으니까. 자,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자, 회전력 그 자체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회전자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느려진다. 여러분, 당연히 더 빨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친구가 여기 파란색 벡터 보이시죠? 얘까지 가속하게 됩니다. 자, B점에서 C점으로 이동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새로운 이곳에 안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V 같은 경우에 원래는 100만큼 소모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자, 80만큼 이제는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느려지죠. 왜? 80만큼 소비하니까. 아까는 100만큼 소비했는데 지금은 80만큼 소비하니까 당연히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를 한다? 감속합니다. 감속. 자, 그래서 얘가 요 상태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B에서 C로 가게 될 때 자,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가속되니까 얘는 감속되고 당연히 얘가 V보다 속도가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 상태에서 비로소 C가 되면 자, C점으로 왔다. C점으로. 그쵸? 이때는 100을 주면 드디어 100만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드디어 C점에서 얘와 얘는 자, 가속을 멈추고 자, 감속을 멈춘다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가속과 감속을 멈추는 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C점에서 현재 E의 속도는 자, V보다 훨씬 크죠. 자, 가속하는 것을 멈춘 것이지 속도 자체는 더 빠른 거죠. 그렇죠? 자, V도 속도 자체는 자, 감속을 멈춘 것일 뿐이지 속도는 훨씬 더 느리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 상태에서 C에서 D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C에서 D로.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런데 C에서 D로 가게 되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출력 그리고 입력이 있으면 자, 입력한 것보다 출력한 것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가져오죠? 아까 이 친구가 가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여 에너지를 더 흡수를 한 거죠. 이마만큼. 그쵸?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지금 회전자의 잉여 에너지에서 C에서 D로 가게 되면 출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자, 어디에서 쓰게 된다? 여기에서 쓰게 됩니다. 여기가 D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감속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V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 보이시나요? 자, V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게 될 때 자, 에너지가 원래는 100만큼 소비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회전체에서 20만큼 더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가속하는 거죠. 가속하게 됩니다. 가속. 아니, 왜 감속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가속을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가죠? 당연하죠. 자, 왜냐, 이 친구일 때 현재 어떻습니까?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감속을 해서 자, 이렇게 오게 되고 이 친구가 가속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원래부터 큰 친구이기 때문에 자, 감속을 해서 속도가 줄어든다 뿐이지 이렇게 넘어갈 때 지속적으로 E가 V보다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감속을 한다 손 치더라도 자, 이마만큼 더 앞서 나가게 되고 자, 이 친구가 가속을 한다 손 치지만 자,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에 E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자, 이마만큼 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단 대신에 이 점 보이시죠? D. 자, D점에서는 자, 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제 E와 V는 거의 동일한 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자, E가 V보다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E가 감속을 하고 자, V가 가속을 한다고 해도 자, 이렇게 앞서가고 자, 이렇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하셔야 하는 게 여기에 있던 잉여 에너지를 여기에서 동일하게 다 썼죠. 그쵸? 자, 이 상태를 우리 뭐라 합니까? 임계 제동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계 제동에 대해서 자, 판단을 하는 것이 등면적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계 제동이면 자, 각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D에서는 인력보다 더 많은 출력값이 필요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현재 여기와 여기가 속도가 거의 비슷한데
그쵸? 현재 여기가 지금 D점이죠. D점. 그쵸? 그래서 현재 E와 V가 속도가 거의 비슷하지만 V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출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 빼앗아 오게 되는 거죠. 그쵸? D에서 C로 이렇게 갈 때 회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뺏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E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V는 회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빼앗아 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왜? 둘 다 동일한 속도이기 때문에 자 얘는 감속하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고 자 이 친구는 V와 동일한 속도일 때 회전체의 에너지를 빼앗아 오기 때문에 가속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오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얘는 감속하고 이 친구는 가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C에서 B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는 입력이 드디어 출력보다 더 크게 되죠. 그쵸? 하지만 현재 E는 감속이 돼서 요 상태에 왔을 때 속도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왔을 때 속도보다 더 느린 거죠. 그쵸? 자 여기에 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V가 E보다 더 빠르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C에서 B로 가게 될 때 입력이 출력보다 더 크므로 자 얘가 이렇게 갈 때 가속하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속도가 더 느림으로 자 얘는 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V는 자 입력이 출력보다 더 크니까 자 감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갈 때. 하지만 자 이렇게 더 따라 붙는다라는 것은 애초에 V가 E보다 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B점으로 오게 되면 다시 이 상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상태가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살펴보면 자 얘가 델타가 되고 자 이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델타 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차각이 최대일 때 여기죠. 자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바로 델타 m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가로축을 자 시간 t로 잡고 세로축을 상차각으로 잡아주면 얘가 델타, 얘가 델타 다시, 얘가 델타 m이 되고 자 그리고 현재 임계 상태이므로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델타 다시 델타로 가고 그쵸?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진동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고장이 계속될 때를 알아보았고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했는데 이 고장은 지금 삼성 단락 고장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자 고장이 났을 때 차단이 된 경우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